결국 이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첫 사진에 이렇게 운동을 넣은 것도 그런 이유인데, 여러분이 당분으로 대표되는 칼로리를 과잉하게 섭취를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근데 뭐 기운이 없다, 내가 활동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칼로리를 제한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항암 치료나 이럴 땐 또 달라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항암 치료나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좀 영양 섭취를 잘 해주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것도 또 이제 억지로 무조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안 들어오는데 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흡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단식을 했을 때 오히려 항암 치료에서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항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밥을 많이 먹은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밥 한 공기가 이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선조들 이렇게 노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농사 짓고 이런 분들 이렇게 활동량이 많다 보면 이렇게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도 엄청 먹고 해도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전혀 활동을 안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을 보면 보통 대식가가 많죠. 왜냐하면 워낙 활동량이 많으니까.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렇게 똑같이 먹게 되니까 식습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 활동량은 줄어드니까 보통 이렇게 확 체구가 부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네, 그런 컨셉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식단을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내가 그냥 현대인으로서 좀 활동량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글리세믹 인덱스, 뭐 당 부하 지수라 그러기도 하고, 뭐 당 지수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혈중에서 포도당이 갑자기 확 오르냐 하는 그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먹었을 때 혈당을 확 올리는 식품은 보통은 이게 몸에 부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필요한 상황도 있겠죠. 뭐 저혈당 환자가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올라 그런다, 그럴 때 초콜릿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심한 상황에서는 갑자기 이제 포도당을 올려야 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심한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활동을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 필요할 만큼의 필요한 상황에 맞게 이제 이런 영양소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활동량이 적다면 이렇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수록 우리 몸의 부하와 이런 독성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어,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GI 지수가 낮은 글리세믹 로드라고 하는,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식품들이 좋을 거예요. 뭐 뻔하죠. 이거는 그냥 너무 단 거, 뭐 보통 빵류나 이런 케이크, 간식류,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에서 파는 것들, 이런 거 와플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쿠키, 와플, 빵류, 도넛 이런 게 보통은 다 엄청나게 이런 당부하를 확 올리는 식품들이에요. 원래 그런 식품은 그거 먹고 나서 거의 뭐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 걸 먹었다 하면은 좀 그날은 활동을 많이 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이게 보통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후에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부르지 않은 선이라면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바로 걷기 운동을 해준다거나 해서 근육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사용하면은 혈당량이 확 근육적으로 확 올라가거든요. 예, 섭취량이. 예, 이건 하지 운동을 했을 때 글루코스 업테이크라고 하는 게 근육으로 가는 혈당량이 확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부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근육적으로 당분이 확 움직인다. 그럼 이제 경쟁적으로 혈당이 암세포로 가야 될 게 근육 쪽으로 경쟁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당분을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요, 암세포를 굶겨야겠다, 이게 암세포한테 가게 하고 싶진 않다 하는 생각이 들면, 좀 많이 먹은 날은 당분이 좀 과한 것 같을 때는 그만큼 써주시면 돼요. 균형추를 맞추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분을 완전히 제한하는 건 장기간 할 수는 없고, 또 그게 면역세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안은 아닌데, 물론 단기간 하는 건 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당분도 섭취는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운동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든 노동이든 좋아요. 내가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선조들처럼 뭐 밥 먹고 바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당분 로드가 올라온 만큼 그만큼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혈당 문제와 두려움부터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친구들을 만나서 꼭 뭘 먹어야 된다. 그런 당분이 있는 상황, 당분이 있는 거를 그래서 좀 먹게 됐다. 뭐 그럼 너무 이제 자책하고 그걸로 괴로움에만 휩싸여 있지 마시고 이걸 빨리 근육 쪽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이든 활동이든 좋아요. 뭐 집안일을 하시던. 네. 가급적이면 이제 로딩이 큰 식품을 먹었다면 로딩이 큰 활동을 할수록 좋겠죠. 네. 그런 컨셉을 가지시면 좋다.